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27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 제가 절에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은 신기하게 생각해요. 대학생이 무슨 절이냐고. 절은 어머니들이 소원 빌러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불교 공부하러 간다고 말하면 불교 공부는 출가해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무슨 불교 공부냐고 해요. 엄마도 네 나이 땐 같은 생각이었어. 불교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가족의 안녕을 위해 절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하고 삭발하고 승복 입은 엄숙한 스님들 모습. 이렇게 말이야. 부처님 시절에 불교를 가르치고 배우던 정사는 산속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있었단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는 삭발 출가한 분들과 더불어 제가 제자들도 많았어. 경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제가 제자 중에는 출가 사문들보다 뛰어난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 유마거사 같은 분은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가르칠 정도였단다. 뜻밖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유명사찰은 거의 산중에 자리 잡았나요? 그리고 깊은 산중에 칩거해서 혼자 몇십 년 동안 수행했던 스님들을 존경하는 분위기잖아요. 절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 건 조선시대 억불정책의 영향이지 절이 처음부터 산중에 있었던 건 아니야. 그리고 깊은 산중에 홀로 칩거해서 하는 좌선을 정중선이라고 해. 인위적으로 환경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깊이 사유하는 건데 불교 공부의 과정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는 아니야. 하루하루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에게는 고요한 산중에서 홀로 조용한 시간 보내는 자체가 선망의 대상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은 요중선이라고 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목표로 삼는단다.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면 바로 진정한 경지에 들었다는 거지. 그럼 템플스테이는 정중선에 속하나요?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출가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해서 많이들 참여하잖아요. 그래, 맞아.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떠나 고요한 산속에 앉아 새소리, 바람소리와 버텨가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로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 그런 면에서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 체험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템플스테이 동안은 고요한 상태가 되었어도 세상에 돌아오면 그 고요함은 곧 깨지게 되어 있단다. 그럼 계속 산중에서 생활하면 고요함이 유지되겠네요? 그러면 산중 출가가 불교 공부하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머무시고 설법을 하셨던 곳은 산속이 아니라 대도시였어. 도시에서 머무시면서 탁발과 걸식을 하시고 설법을 하셨단다. 그리고 설사 산중에 있으면서 계속 고요함이 유지된다 한들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온 세상 사람들이 고요함만을 구하기 위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산중으로 들어가 버리면 농사는 누가 짓고 질병은 누가 고치고 옷은 누가 만들지?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그렇지만 농사 짓고 옷 만들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은 다 세속적인 일이잖아요. 진짜 성스럽고 단계가 높은 분들은 세속을 떠나 산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성스러움을 외형으로 판단하면 곤란해.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간 사이비 종교에 속기 쉽겠는데? 부처님 법은 농사 지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정치하며 깨달음을 얻고, 장사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법이란다. 그래서 불교는 남녀노소,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공부야.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아. 부처님은 각자가 처한 현실을 출발선으로 삼아서
현실을 충실하게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다. 동시에 우리의 정신을 깨우쳐서 진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지. 불교는 비현실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왔고 현실을 버려야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불교라니. 뜻밖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네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지금 너는 대학교 3학년이니까 능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시기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한데 체력, 학력, 미력, 재력, 권력 등 크게 5가지 분야의 힘이 존재하지. 5가지 중에 최소 한두 개는 갖춰야 세상살이가 가능하고 많이 갖출수록 삶이 수월한 거야. 힘을 갖춰야 좋은 일도 하고 세상에 기여도 할 수 있잖니. 대학생 시절은 체력과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시기야. 운동과 전공 공부, 외국어 익히기가 네가 해야 할 주된 일이지. 의외인데요? 엄마는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경전을 읽으시잖아요. 저한테도 기도나 경전 읽기를 권유하실 줄 알았어요. 20대는 힘 키우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야. 불교는 기본 개념 정도만 알면 충분해. 본격적인 불교 공부는 어느 정도 힘을 갖춘 후에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거란다. 엄마는 네가 20대 후반쯤엔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사회적 능력이 갖춰져 있길 기대하고 있어. 수행의 시작과 준비.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려면 우선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주변이 어수선하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마음이 산란하여 수행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 건강해야 한다. 질병이나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거나 수행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없어진다. 또 수행하다 보면 주변이나 내면으로부터 유혹이 뒤따른다. 특히 처음에는 타성에 젖어 있던 자신의 육체와 이를 통제하려는 정신 사이의 갈등이 유발된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육신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한 부가 필요하다. 음식과 잠자리가 없으면 의식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생존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을 닦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어 필요한 정도의 부를 정당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을 잘 살펴야 한다.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돌아보고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 털어내야 한다. 내가 잘못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사과하고 상대의 잘못이라면 다시 살펴서 이해하고 스스로 마음을 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미운 사람은 자주 만나 미움을 버리도록 노력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등 주변과 화합하여 스스로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주변을 밝고 편안하게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밝게 써 나가야 한다. 내 마음을 밝게 쓴다는 의미는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뜻한다. 자신을 극복하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진다.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그 단점만큼 주위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한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만사가 뜻대로 안 되니 운명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나약해진다. 반대로 자신을 고쳐나가는 일은 힘들지만 하나씩 고쳐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침내 뜻하던 바가 잘 풀린다. 이처럼 자신을 극복해가면 의욕이 넘치고 밝아진다. 생활 속의 대자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종교와 현실의 삶을 파괴하는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